나는 뼈가 젊은 사람보다 더 튼튼해요. 하나도 구멍도 없고 골이 딱 찼어. 노력 없이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오, 발차기. 연속으로 찼어요, 발차기도. 자, 격파! 아니 어떻게 격파를? 와. 연세가 많으신데도 태권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더 놀랍고 대단했어요. 저도 93세대 저도 태권도를 하고 싶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자, 저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이 도움이 돼요. 아, 진짜로. 와, 존경스럽다. 내 뼈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신발을 벗으시네. 양말도 벗으시는데요? 맨발로 운동하는 거예요. 걷기 운동. 맨발로 걷기? 아침에 오면은 아침으로 걷거든요. 동료들이 많이 와요. 여기 걷는 사람. 여기다 다 신발 쫙 벗어놓고 저기 올레거리 저기거든요. 뭐 그렇게 어렵게 걸으시지도 않네. 걸음걸이가 너무 좋으신데. 속도도 빨라요. 보도블록에서 맨발 걷기 하는 게 괜찮을까요? 이분은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고 조심하면서 이제 숙달이 되신 분이니까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 맨발 걷기가 유행하면서 부작용으로 골절상을 입거나 뭐 상처를 입어서 감염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산책로로 조성된 길이나 황토길, 고운 모래사장 같은 곳을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갑자기 옆으로 가셔? 갑자기 개걸음 같이 걸으시는데요? 아니 뒤로 걷는 사람은 봤지만 옆으로 걷는 건 처음 봐요, 제가. 맞아. 다리의 근육이 운동하는 근육이 달라요. 옆으로 걷는 거 하고 바로 걷는 거 하고 옆으로 걸었을 때는 이 장단지가 우리 그 제2 심장이잖아요. 장단지에 힘이 가고 다리의 온 근육들이 무릎을 꽉 잡아주니까 그래서 무릎에 좋은 거죠. 예. 되게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걸으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막 삐떡거리고 넘어질락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걷다 보니까 익숙해졌죠. 예. 여기 오면은 800보 그진 천보로 걷는 거죠. 예. 맨발로 걷는 제가요. 그것도 한 10년 돼요. 그 발에 꾸덕살이 벗겼어. 와. 와, 달인이네, 달인 맨발 걷기. 엄지발가락 보세요. 그래서 이 걷기 운동은 내가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사는 것 같아. 옆으로 걷는 것도 이게 뼈에 좋나요? 네, 이분이 매일매일 걷고 태권도 운동을 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옆으로 걸을 때는 우리가 평소 걷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근육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앞뒤로 그냥 일반적인 걷기를 할 때는 종아리와 허벅지의 근육 그리고 엉덩이의 그 대둔근이 사용이 되는데 옆으로 다리를 벌리기 위해서는 이 바깥쪽으로 다리를 벌려주는 외전근 엉덩이 근육 중에서도 중둔근, 소둔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들이 빵빵해지는 거거든요.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골반이 안정화가 되고 또 중심 잡기에도 훨씬 유리하고요. 그래서 뼈가 보호가 되고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할 때 네. 옆으로 걷기 같은 경우는 보질 못했어요. 이 보폭이나 속도 같은 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하는 게 적당할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양팔을 처음에는 벌린 채 옆으로 걷기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상적인 걸음을 할 때는 발 뒤꿈치가 먼저 닿도록 걷는데 옆으로 걷기에서는 발바닥 전체가 고르게 닿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옆으로 미끄러지듯이 하다가 보면은 이게 발이 접질리는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옆으로 걷기를 할 때는 발 전체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닿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으로 걷는 보행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를 시작을 하셔서 점차 늘려가서 하루에 20분 정도 옆으로 걷는 것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야, 옆으로 맨발 걷기. 왠지 당장 하고 싶은데요. 배추김치철이라는 거? 쓰레기인가? 백김치? 이거 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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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정말 옛날에 엄마가 엄청 많이 우거지 해줬는데요. 국, 우거지 국. 우거지국. 맛있죠, 저거. 뼈에도 건강이 좋고 장에도 좋고 한 10년째 넘게 먹었어요. 오, 처음 알았어요. 뼈에 좋은가 보다. 우거지에는요 뼈에 좋은 굉장히 많은 그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고요.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지속적으로 우거지를 드셨다는 자체가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좀 추측이 드네요. 이 뼈에 좋은 배추 우거지를 밥도 만들 거고 또 우거지 된장 수육도 만들 거고 알려드릴게요. 이제 밥을 할 거거든요. 우거지를 많이 들어가면 맛있죠. 3, 4스푼 걸려요. 아, 우거지밥. 우거지밥. 맛있겠다. 우거지 삼겹살 찜을 할 거거든요. 이게 우거지를 된장 넣고 무쳤어요. 20분 끓이면 되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완전 건강식이죠. 이거는 들기름이고요. 이거는 들깨가루예요. 우거지도 뼈에 좋지만은 이 들깨가루와 들기름도 뼈 건강에 좋거든요. 여기다 뿌려서 먹으면은 영양이 배로 더해요. 예. 하루 한 끼는 어떤 일 있어도 우거지 밥을 먹거든요. 여러모로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 옛날에는 진짜 우거지 많이 널어놨어요. 먹을 게 뭐 귀하던 시절이니까 무청도 널어놓고 지금도 우거지를 좋아해서 우거지 감자탕, 뭐 우거지 갈비탕 뭐 이렇게 먹는데 왜 저는 저는 왜 골감소증이냐 이거죠. 얼마나 나한테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93세 어르신이 어떻게 드시냐를 좀 자세하게 봤더니 우거지에 있는 영양소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내는 다른 재료랑 같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시너지를 내는 식재라면? 뭐지? 바로 그 우거지와 들깨를 함께 드시는 게 들깨가루하고 그 들기름이 이제 우거지에 있는 그 베타카로틴하고 지용성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비타민들 흡수에도 아주 도움이 되니까 우거지와 들깨를 함께 드신 게 굉장히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혹시 그럼 이 우거지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뭘까요? 네, 우거지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70g 정도예요. 70g은 이렇게 한 줌 정도인데요. 우거지에는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도 많지만 사실은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우거지를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이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서 장을 조금 막아가지고 갑자기 가스가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복부가 팽만해지고 뭐 심할 경우에는 구토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이제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성에게 가혹한 병, 골다공증 이겨내는 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뼈 건강이 이곳의 건강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죠. 골다공증, 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 예, 맞습니다. 골 밀도가 낮을수록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뇌졸중과 치매를 유발하는 뇌소혈관 질환의 위험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뇌소혈관 질환? 뭐죠? 아니, 그냥 뇌혈관은 뇌혈관 알고 뇌소는 또 뭡니까? 자, 이게 어떤 질환인지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면은 이렇게 물방울이 튄 듯이 이렇게 하얀 반점 보이시죠? 네. 저게 바로 뇌의 그 세동맥, 그 소혈관이 막힌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증상이 어떠냐면요. 보통 혈관이 막히면 운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감각에 장애가 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확 증상이 오는 게 아니라 살짝 머리가 띵해졌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약해요, 증상이. 그리고 또 기억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치매나 아니면 뇌졸중으로 큰 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충격이에요. 아니, 골밀도가 떨어지면 사실 뼈에만 관련이 있는 줄 알았지. 네. 이 뇌혈관 질환이랑 연관이 있을 줄은 사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골밀도가 떨어지면 이제 뇌혈관도 좀 검사를 해봐야겠다. 이거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무조건 뼈 건강 챙겨야 되겠다 결심을 하실 텐데요. 골다공증은 전신 마비까지 부를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어떻게 전신 마비까지 부르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걸 골밀도가 꽉 찬 건강한 뼈, 그리고 이걸 골다공증 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각각 동일한 충격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골밀도가 꽉 찬 뼈는 부러지지 않죠. 그렇다면 골밀도가 낮은 골다공증 뼈는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세상에. 어이구.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보신 것처럼 골다공증 뼈는 이렇게 뼈가 바스러지듯이 부러지는데 이를 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각난 뼈들은 잘 붙지도 않지만 날카로운 뼈 조각이 주변에 2차적인 손상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뼈 조각이 혈관을 찌르게 되면 과다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척수신경을 건드리는 경우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전신 마비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뼈 건강을 좀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뼈 건강 챙길 수 있는 방법. MVP, 저도 이제 너무 친숙해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MVP가 뭔가의 약자였는데 뭐였죠? 네, 맞습니다. MVP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로 우유에서 추출한 유단백 추출물로 이 뼈 건강의 핵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MVP가 뼈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겁니까? MVP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골세포가 활성화된 쥐의 골수 대식세포를 보면 중간중간 하얗게 빈 공간이 보이시죠? 이렇게 파골세포가 뼈의 밀도를 떨어뜨려 하얗게 빈 공간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MVP를 투여했더니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해서 대조군에 비해 하얀 구멍이 많이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완경이가 되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게 파골세포와도 관련이 있나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뼈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파괴되고 생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즉 조골세포는 생성이 되고 파골세포는 좀 억제가 되니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요. 뼈가 1년에서 한 10에서 30% 정도 체인지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게 되면요, 조골세포의 수는 줄어들게 되고 파골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연구된 수치가 있는데요. 40대에는 파골세포가 489개였는데 60대에는 939개로 약 47.9%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저는 뼈가 남아나질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척추뼈의 단면인데요. 단단한 겉뼈의 안쪽에 마치 스폰지처럼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 속뼈가 보이시죠? 골밀도가 정상일 때는 속뼈도 꽉 차 있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 않지만 그런데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생긴 속뼈의 모습을 보면 구멍이 훨씬 커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속뼈의 두께도 얇아져 있는 게 보입니다. 숭숭숭숭 이제 너무 넓다. 성성하네요. 네. 이거 거미줄 같아요. 네. 더 무서운 사실은요. 골다공증 골절 발생 후 4년 내에 네. 약 25%에서 재골절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약에 골밀도가 낮으신 분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분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MBP가?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완경기 여성에게 6개월과 12개월 동안 MBP를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뼈 파괴 지표가 감소하고 뼈 형성 지표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뼈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 완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MBP를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골밀도가 1.8배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